이게 한국 음악이야?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들어? 여기 들어본 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노래라며 한국 노래를 무시하던 세계적인 프랑스 지휘자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동료의 지휘 아래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어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대체 어떤 노래였길래 숨도 못 쉬고 경악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를 맡고 있는 클레어 델라크루아입니다. 저는 항상 음악과 함께 살아왔어요. 매일 파리의 집을 거닐 때마다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지휘자였고 음악은 제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제 인생에서 그날 저녁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만큼 저를 놀라게 한 일은 없었어요. 오래된 방을 정리하면서 잊혀진 보물들과 추억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재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책들과 바랜 사진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간직한 낡은 악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해진 가죽 폴더 안에서 쌓여있던 종이들 사이로 뭔가 특별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 종이는 세월이 묻어 누렇게 발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처럼 섬세하고 연약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악보에는 가지런한 음표들이 정교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이 쿵 하고 뛰기 시작한 건 그 아래에 적힌 낯선 글씨 때문이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어였어요. 순간 놀람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서양 클래식 음악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었지만 이런 악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였고 저에게 소리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죠. 항상 다정하셨고 음악으로 집안을 마법처럼 채우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신비로운 한국어 악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는 서재 한쪽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끝이 건반 위를 가볍게 스쳤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악보의 음을 눌러보았어요. 그 순간 흘러나온 소리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슬픔이 묻어있는 선율이었어요. 마치 잊힌 이야기, 상실과 희망을 담은 비밀을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어요. 한음 한음이 오래된 과거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음악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 누가 이걸 썼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기셨던 걸까? 피아노를 치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방 안을 생기로 가득 채우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이 음악은 달랐어요. 제가 익숙하게 듣던 밝고 경쾌한 선율이 아니었어요. 뭔가 신비로웠고 꼭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어요. 머릿속이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의 과거, 그가 제게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궁금해졌어요. 아버지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악보를 연주할수록 이상하게도 그곳이 제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아주 먼 나라, 오래된 전통, 그리고 아름다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목소리들이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발견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이 낯선 악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파리에서 유명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화려한 연주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보다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음악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날 밤 피아노 덮개를 닫고 손에 쥔 빛바랜 악보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이 신비로운 길을 따라가겠다고요. 이 음악은 분명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 여정은 제가 알고 있던 음악, 가족,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손에는 신비로운 악보를, 가슴에는 타오르는 호기심을 품고 제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서울에 도착했어요. 이 도시는 파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형형색색의 네온사인과 분주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웃고 빠른 걸음으로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길거리 음식이 조리되는 향긋하고 살짝 매콤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이라는 음악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전통 한국 음악의 전문가이셨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그 신비로운 악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약속 장소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작은 조용한 다실이었어요. 인파를 헤치고 걸어가 마침내 고즈넉한 다실 입구에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고 잔잔한 대화 소리와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창가 쪽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잠시 후 키가 큰 한 남자가 다실로 들어왔어요. 친절한 눈빛에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단정한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이분이 바로 한지훈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지훈입니다. 앉으시죠. 맑고 부드러운 한국어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말투 덕분에 금방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악보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테이블 위로 밀어 넘겼죠. 지훈 교수님은 조용히 악보를 바라보다가 신중하게 음표와 그 아래 적힌 한국어 글씨를 살펴보셨어요. 그러다 점점 표정이 놀람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 음악은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곡이에요. 사이찬미라고 불려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듣고 싶어졌어요. 사이찬미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분이셨던 윤심덕이 부른 곡이에요. 지훈 교수님의 목소리는 마치 비밀을 이야기하는 듯 조용하고 진지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윤심덕이 누구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은 찻잔을 가만히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윤심덕은 한국 최초의 유명한 소프라노였대요. 그녀가 살던 시대는 한국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 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했대요. 한 시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둘은 먼 곳으로 떠났고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지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앞에 선명한 장면들이 그려지는 듯했어요. 작은 무대 위에서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눈빛으로 노래하는 젊은 가수, 그리고 밤하늘 아래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을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악보를 간직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이 곡이 그분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훈 교수님은 조용히 말을 이으셨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이 음악을 알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우리들의 역사와 유산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자라오셨죠? 그 말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뛰어난 피아니스트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삶에는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음악을 숨기셨을까요? 왜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슬픔이 동시에 깃든 것을 조용히 간직하기도 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사랑하셨겠죠. 아마 이 음악이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였고 적절한 때가 오면 당신과 나누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신비로운 악보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한 조각이었고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로 가는 다리가 되어 줄 거라는 거려. 조용한 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음악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요. 차를 다 마시기 전에 지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이찬미와 한국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고 저는 당신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불을 지폈어요. 다시를 나설 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이찬미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친구까지 곁에 있었어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된 이 아름다운 음악을 깊이 배우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한지훈 교수님을 만난 후 저는 한국 음악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교수님께서 전통 음악 공연을 보러 가자고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기대되면서도 조금 긴장됐어요. 이런 음악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공연이 제가 악보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연 당일 날씨는 맑고 상쾌했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따라 걸어 작은 목조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단순했지만 오래된 멋이 있었어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패널과 은은한 종이 등, 그리고 따뜻하게 퍼지는 조명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대화 소리와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제 귀를 반겨주었어요. 공연장 앞쪽에 앉았어요. 연주자들의 표정과 손짓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였죠. 파리의 웅장한 콘서트홀만큼 크진 않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아늑하고 생생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관객들 얼굴에도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도 자연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공연이 시작됐어요. 무대 위로 한 연주자가 걸어 나왔어요. 손에 들고 있는 낯선 악기가 눈에 띄었어요. 교수님께서 해금이라고 알려주셨던 2개의 줄로 연주하는 작은 현악기였어요. 연주자는 해금을 어깨에 살짝 기대고 천천히 활을 움직였어요. 그러자 부드럽고 감성적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익숙한 서양 악기들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어요. 해금의 선율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듯 애틋했어요. 말 없이도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해금이 잔잔한 멜로디를 이어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악기가 합류했어요. 이번엔 가야금이었어요. 길고 넓은 몸체에 여러 개의 줄이 늘어선 악기였어요. 연주자가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자 맑고 흐르는 듯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어요. 머릿속으로 오래전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과 그리움, 희망과 아픔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음악이 이렇게도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무대 앞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조용한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리는 듯 하더니 점점 힘있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익숙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악보에 적혀있던 사이찬미였어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젊은 윤심덕이 떠올랐어요. 열정과 슬픔을 품은 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가수의 목소리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련함까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관객들도 깊이 빠져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고, 어떤 분들은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음악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 순간 지훈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국악이에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드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은 단순히 악보 위의 음표나 공연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역사였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음악이 지금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지훈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전하고 싶었고 악기와 노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각 악기의 특징과 음악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질문했고, 교수님은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음악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날 공연장을 나오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악보의 비밀을 푸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었어요. 소리로 가득한 세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의 깊이. 이제 저는 정말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음악에 담긴 이야기들을, 악기 하나하나가 전하는 감정을, 그리고 그 노래들이 품고 있는 모든 의미를요. 지훈 교수님의 도움과 함께라면 이 멋진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고, 그 경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음악과 서양 클래식 음악이 만나면 세상에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모두가 제 열정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컨서버토리로 돌아가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났어요.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에는 유명한 작곡가들의 포스터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된 신비로운 악보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악보를 발견했던 이야기부터 서울에서 한지훈 교수님과 만났던 일, 그리고 해금과 가야금 같은 한국 전통 악기들이 가진 생동감 넘치는 소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때 제 동료 중 한 명인 다니엘 르클레르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했어요. 유럽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 음악이라니? 그의 말투는 회의적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수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낯설고 알려지지도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의문을 가진 듯했어요. 저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 새로운 음악의 길로 뛰어들어야 할지, 아니면 익숙한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할지 순간 망설여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 저는 천천히 파리의 거리를 걸었어요. 익숙한 자갈길과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은 평소 같으면 저를 편안하게 해줬겠지만 오늘은 오히려 무거운 마음을 더 깊이 새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선율들, 해금이 내던 애절한 소리, 가야금이 속삭이듯 전하던 오래된 이야기들, 그리고 사이찬미를 부르던 가수의 영혼이 담긴 목소리까지.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서 이 길은 너무 낯설고 무모한 건 아닐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제 마음이 전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음악은 단순히 음표와 악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고 감정을 나누고 문화를 잇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악보를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훈 교수님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음악을 간직하신 건 그 안의 아픔과 아름다움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손끝으로 낡은 잉크가 흐릿해진 부분을 천천히 따라가며 속삭였어요. 이 음악이 나를 이끌어 줄 거야 라며 마음속에서 작은 확신이 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따로 만나보기로 했어요. 컨서버토리 근처의 작은 카페로 그를 초대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려고 했어요. 다니엘, 당신이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을 존경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음악은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때 더 깊어지고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곡 사이찬미에는 희망과 상실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연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에게 이 음악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과거와 이어진 길이며 그 길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나는 관객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돼.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변화는 언제나 낯설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더 편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생강을 따라 걸었어요.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이 수면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물이 어떤 모양을 하든 그것이 여전히 강물인 것처럼 음악도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 의심은 무겁고 버거운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음악에 대한 사랑이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익숙한 것 뒤에 숨어 있는 대신 낯선 세계로 한 걸음 내딛겠다고요. 그리고 그 여정이 쉽지 않더라도 저는 이 음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 공연을 준비했어요. 매일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한국 전통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연습했어요. 자이찬미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감동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대와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이 무대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공연 당일, 저는 일찍 파리의 대형 콘서트홀에 도착했어요. 공연장은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어요. 길게 뻗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을 느꼈어요. 무대 뒤편에서는 악기 조율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무대를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무대 뒤에서 연주자들과 마주했어요. 바이올린, 첼로 등 서양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해금, 가야금을 연주하는 한국 전통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가 수많은 연습을 거쳐 이 순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음악을 세상에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리허설실에서 조용히 앉아 곡의 편곡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서울에서 들었던 해금의 애절한 선율, 가야금이 한 줄 한 줄 튕겨내던 이야기, 그리고 가수가 노래하던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서 이미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새 공연 시간이 다가왔어요. 무대 위로 걸어나가자 강렬한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객석을 바라보니 나이도 국적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준비된 마음도 그만큼 단단했어요. 저는 지휘봉을 들어올리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첫 소리는 한국 전통 악기에서 시작됐어요. 해금이 부드럽지만 애절한 음을 만들어냈어요. 연주자는 눈을 살며시 감고 있었고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가야금이 합류했어요. 맑고 유려한 선율이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공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음악들이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졌어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가수가 무대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고 조용한 숨을 들이마신 뒤 노래를 시작했어요. 첫 음은 아주 여렸어요. 마치 속삭이듯이. 하지만 점점 커지며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힘 있는 목소리로 변했어요. 자이찬미의 선율이 홀안을 감돌았어요. 관객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노래에 몰입했고 어떤 사람들은 살짝 눈물을 머금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음악이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 순간 다시 깨달았어요. 저는 지휘봉을 움직이며 오케스트라와 한국 전통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조율했어요.
모든 박자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위의 모든 연주자들과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 음악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 소리는 두 개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객석의 사람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주했던 의심과 어려움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무대를 위해 걸어왔고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고 홀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점점 커지더니 환호와 갈채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두 개의 전혀 다른 음악을 하나로 섞는 것이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오면서 저는 마치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어요. 연주자들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다니엘 르클레르도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 음악으로 전해진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모든 노력과 고민,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요. 이번 공연은 사이찬미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두 개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무대를 떠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겠다. 어디에서 온 음악이든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면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랜드 공연이 끝난 후 제 마음속에는 잔잔하면서도 강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무대 뒤를 걸어 나가면서도 여전히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서양 음악가들과 한국 음악가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두 개의 다른 음악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알게 됐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파리에서 공연의 순간들을 계속 곱씹었어요. 서울에서 들었던 해금의 섬세한 선율, 가야금이 흘러가듯 만들어내던 소리, 그리고 사이찬미를 부르던 가수의 강렬한 목소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악보를 간직했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한국과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연결고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처럼 제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만 갔어요.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고 싶은 학생으로요. 한국 음악과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사이찬미가 가진 역사, 그리고 그 밖의 노래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지훈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이 결정을 전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참 기쁘네요. 배울 것이 정말 많아요. 한국은 언제든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설렘과 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다시 서울로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짐을 쌌어요. 노트와 몇 곡의 악보,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챙겼어요. 이번에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파리에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여전히 제 선택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행운을 빌어줬어요. 저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음악들, 그리고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선율들, 붐비는 시장, 고요한 사찰,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할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
마치 새로운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활기 넘치는 도시의 에너지가 온몸을 감쌌어요. 지훈 교수님과 다시 만나 작은 도시로 향했어요. 그곳은 전통 음악 축제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오래된 한옥과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늘어선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훈 교수님은 저를 지역 음악가들과 소개해 주셨고 전통 노래를 기억하는 어르신들과 젊은 국악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피리의 맑고 깊은 소리, 징이 울려 퍼지는 강렬한 울림, 그리고 가야금 선생님께 직접 배우며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해 보기도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의 실수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 순간이 인내와 발견의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역 음악가들과 작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어르신께서 사이찬미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셨어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사랑과 이별,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지는 듯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월을 초월해 마음을 이어주는 역사라는 거려. 머지않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이 새로운 길은 저희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해 주었어요. 저는 계속 배우고 그리고 이 음악을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감사했고 이 소중한 배움을 더 넓은 무대에서 펼쳐 보이고 싶었어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던 날, 지훈 교수님이 웃으며 물으셨어요. 다음 수업 들을 준비됐나요?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 보려고요. 이 음악은 끝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싶었어요. 어떤가요?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에 한국인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들로 마음의 불빛을 비춰주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그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마음의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